2군의 왕, 1군의 겁쟁이, 황준서가 던지는 질문들. 본 영상은 공개된 기사와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정리와 분석입니다. 오해를 유도하거나 사실을 단정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1. 전체 1순위라는 낙인이 남기는 것. KBO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는 숫자가 아니라 서사다. 구단이 한 선수에게 모든 기대를 집약시키는 순간, 그 선수는 이미 성적 이전의 상징이 된다. 황준서가 2024년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았을 때 팬과 미디어가 소비한 것은 그의 구속과 구종만이 아니었다. 퓨처스 스타 대상 수상이라는 전례 없는 평가, 즉시 전력감이라는 수식어가 만들어낸 기대의 총량이 함께 따라왔다. 문제는 이 기대의 총량이 선수에게 어떻게 작용하느냐다. 기대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억압이 된다. 1군 마운드에서 볼 카운트가 불리해지는 순간 그 선수가 마주하는 것은 단순히 타자 한 명이 아니라 전체 1순위라는 낙인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일 수 있다. KBO 역사를 돌아보면 드래프트 상위 지명 투수들이 2에서 3년 차에 재구 붕괴를 경험하는 패턴은 결코 황준서만의 현상이 아니다. 2. 6볼 넷 5실점, 그 경기가 의미하는 것. SSG전 1과 3분의 2이닝 6볼 넷 5실점은 단순히 나쁜 하루가 아니다. 투수의 붕괴 유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피안타 피홈런이 집중되는 구위 저하형과 볼넷이 급증하며 자멸하는 재구 붕괴형이다. 전자는 체력 문제나 부상 징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고, 후자는 심리적 압박 또는 투구 메커니즘의 혼선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황준서의 SSG전 투구는 명백히 후자였다. 6볼 넷은 타자가 잘 쳐서 나온 결과가 아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지지 못한 것이다. 이는 구위가 아닌 판단과 제어의 문제를 가리킨다. 흥미로운 점은 이 붕괴가 선발이 아닌 불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발 투수가 불펜으로 투입될 때 이닝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오히려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경우가 있다. 역설적이게도 언제든 내려올 수 있다. 는 상황이 더 큰 불안을 만들어내는 투수 유형이 존재한다. 비교 사례로 롯데의 한 젊은 선발 투수가 있다. 선발 로테이션에서 이탈한 뒤 불펜 전환을 겪으며 제구가 더 불안정해졌고 결국 선발로 복귀한 이후에야 안정을 되찾았다. 황준서가 하나에서 선발과 불펜을 오간 운용 패턴이 오히려 그의 페이스를 흔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수의 루틴은 단순한 스케줄이 아니라 심리적 준비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3. 2군이 가르쳐주는 것, 혹은 가르쳐주지 않는 것. 2군에서 에라 0.75, 7이닝 79구, 무사사구. 이 숫자들은 인상적이다. 그런데 이 수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퓨처스리그와 1군 KBO의 타선 수준 차이는 데이터로도, 현장 관계자의 증언으로도 반복 확인되는 사실이다. 2군에서 에라 1점대를 기록했음에도 1군에서 부진한 투수, 반대로 2군 성적이 평범했음에도 1군 마운드에서 두각을 나타낸 투수 모두 KBO에 존재한다. 결국 2군 성적은 1군 성공의 보증서가 아니라 가능성의 방향을 가리키는 지표로 읽어야 한다. 황준서의 경우 2군에서의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무사사구라는 결과 그 자체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이다. 7이닝을 79구로 소화했다는 것은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며 타자를 제압했다는 의미다. 투구 효율은 선발 투수의 이닝 소화 능력과 직결되며 이는 1군에서도 적용되는 덕목이다. 반면 상대한 타자들의 수준이 SSG 1군 타선과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질문은 유효하다. MPB 사례를 참조하면 니포넴 파이터스가 2010년대에 젊은 투수들을 1군과 2군 사이에서 순환 운용하며 적응 기간을 설계한 방식이 있다. 이 구단은 2군 등판에서 단순히 성적을 요구하기보다 특정 구종의 비율 조절이나 선두타자 처리 능력과 같은 과제를 설정하고 그 과제 이행 여부를 콜업 기준으로 삼았다. 한화가 황준서에게 2군행을 통보할 때 어떤 구체적 과제를 부여했는지, 혹은 그냥 다시 정비하고 와라
는 수준의 지시였는지가 이번 2군 등판의 의미를 가르는 변수다. 4. 체중 증량과 신체 개조,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가? 황준서가 올 시즌을 앞두고 체중 증량에 성공했다는 사실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투수에게 체중과 근량은 단순한 체형의 문제가 아니라 구위와 이닝 소화 능력의 기반이다. 특히 고졸 투수가 프로 입단 후 2에서 3년간 신체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체중 관리는 팀 전력 못지않게 중요한 변수다. 문제는 신체 개조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육량 증가가 투구 메커니즘에 녹아드는 데는 통상 한 시즌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신체 조건에 맞게 투구 폼과 팔의 궤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재구 불안이 나타나는 것은 스포츠 의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관점에서 황준서가 올 시즌 초에 보여준 긍정적 신호와 이후 재구 붕괴 사이의 간극은 신체 개조의 효과가 채 안착하기 전에 1군의 고강도 환경이 가해진 결과일 수 있다. 류현진이 한화 시절 겪은 초기 시즌의 재구 기복, 김광현이 SK에서 1군 정착까지 보여준 이닝 소화 능력의 단계적 성장을 참고하면 황준서의 현재 위치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성장 곡선의 중간 지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물론 이 비교는 선수 개인의 역량 차이를 무시한 과도한 낙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5. 김경문 감독의 스탠스와 그 함의. 이젠 직접 보여줘야 한다. 김경문 감독의 발언은 짧지만 함축이 크다. 이 발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읽힌다. 첫째, 인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 둘째, 역으로 그 임계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감독이 더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증명하라 고 말한다는 것은 문이 열려 있음을 전제한 발언이기도 하다. 김서현과의 비교는 흥미로운 증거점을 제공한다. 같은 전체 1순위 출신, 같은 구단, 그러나 한 명은 마무리로서 팀의 핵심이 됐고 다른 한 명은 아직 정착점을 찾지 못했다. 이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됐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황준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데 유효한 작업이다. 6. 2군의 왕이 1군의 주인이 되는 조건. KBO에는 2군에서 압도적이었으나 1군에서는 끝내 자리를 잡지 못한 투수들이 있다. 반대로 2군에서 눈에 띄는 성적 없이도 1군 마운드에서 꽃을 피운 경우도 있다. 이 두 경우의 차이를 가르는 요인 중 하나는 경쟁 수준이 달라졌을 때의 대응 능력, 즉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재구 안정성이다. 황준서의 2군 무사사구 투구는 낮은 강도의 환경에서 재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1군 타자 앞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SSG전에서 붕괴된 것은 타자의 수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수준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황준서에게 필요한 것은 2군에서의 지배력이 아니라 1군 수준의 압박 속에서도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의 회복이다. 이 자기 확신은 성적이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용 패턴이 만들어주기도 한다. 감독이 등판 후 실점이 있어도 다음 기회를 주는 구조 안에서 투수는 공격적으로 던질 수 있다. 반면 한번 흔들리면 내려간다 는 암묵적 구조 안에서는 투수가 스스로를 억제하게 된다. 황준서가 콜업됐을 때 한화가 어떤 운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의 성장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다.